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복민 의원이 탈당을 했죠. 부친의 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중견 건설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재산을 130배나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습니다. 914억 원인데 이런저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를 취재하고 있던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줄 테니 보도를 무마해달라는 그러한 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재 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아들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부산 수영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지금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자, 이 같은 행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저는 전복민 의원은 정말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탈당을 한 것도 어찌 보면 꼼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홍걸 의원하고 동의를 해요. 문제 생기니까 탈당하는 거예요. 징계할까 봐 당해서. 징계하고 그럴까 봐 탈당해가지고 그냥 자기 의원직 유지하면서 계속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고발하면 수사 들어갈 것 같은데 수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이 전 의원의 아버지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복민 의원도 지금 아버지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를 해서 증여세가 제대로 증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부분도 수사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같은 어떤 아들들이 만든 회사에 아버지 회사가 일감을 몰아주고 떼어주기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 분명히 법적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김홍걸 의원은 이분 두 분 다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늘 늘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원직 지키면서 뭐 조용해지면 그냥 의원직 다 마치고 계속 이제 4년을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말 국민적으로 볼 때 큰 어떤 뭐 불만, 실망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뭐 아직까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의혹 수준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이 공천받은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물론 밝혀지지도 않았고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취재 말미에 그런 부분까지 나왔어요. 이분이 어떻게 갑자기 공천을 받게 됐고 삼선이라 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지역구를 물려받았거든요. 그 과정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까지 계속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전복민 의원은 정말 제가 볼 때 이거 국민 앞에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전복민 의원, 부산 수영구가 지역구인 초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부산시 광역시 의원으로 3선을 지냈고 이 부산시 의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바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죄를 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다 라면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후보가 어떻게 공천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지난번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천이 엉망이었구나. 민주당이 그래도 180석 가져갈 만했다. 생각이 이 케이스를 보면 단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실명 언급을 아끼셨는데 이전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유재중 의원입니다. 저는 유재중 의원까지도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 지역구가 사실상 물려주기나 다름없는 형식으로 전복민 의원에게 전해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당 차원의 조사, 검찰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 아주 나쁜 관행이 21대에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합니다. 그럼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이 피 같은 세금으로 이 사람들 세비뿐만이 아니라 보좌진 월급들, 뭐 정치 자금, 차량 뭐 진행 보조비
별별 것들이 국민 세금으로 1년에 몇십억씩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무소속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 정부 기관이나 관련 지역 예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진 탈당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권한도 저는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전복민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뒤늦게 열어서 탈당한 사람에게 이 징계가 구속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 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조치에 어떤 영구 제명과 같은 조치가 저는 이제 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직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의원 각각의 여러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이 되었거나 지금 탈당돼서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리 큰 잘못을 일으켜도 탈당하면 끝나는 이런 관행, 21대 국회에 자리 잡히지 않도록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공천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를 국민들이 하나하나 세세히 더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들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직 사퇴해라, 신속하게 또 수사에 나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전면 조사를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이 전복민 의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하도록 촉구를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정의당은 할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의원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할 말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직 의원의 케이스가 과연 전복민 의원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중을 논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김홍걸 의원이나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라면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 불법 증여의 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대량 해고 사태로 이스타항공의 수많은 직원들이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지금 실업자 되게 된 거 아닙니까? 적어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한 것은 국민들에게 국회가 나아졌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복민,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적어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열어서요. 의원직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징계 조치, 국회 윤리특위의 정상화가 21대 국회에는 이뤄져야만 우리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 20대 국회보다는 그래도 뭐가 나아졌다는 그런 국민들의 성적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윤리특위 같은 그런 상설되어 있지 않은 특위 같은 경우에도 상설화하고 더 무언가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사과해야죠, 당연히. 어쨌든 탈당을 했더라도 지금 전복민 의원을 공천하고 지금 장희찬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공천 과정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요. 당시에 또 부산시장을 했던 분, 그분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 연관된 관련된 분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개발을 했잖아요. 그 개발 지역이 한진에서인가 갖고 있었는데 그게 몇십 년 동안 개발을 허가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 이진종합건설이라고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가 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이걸 하면서 갑자기 허가가 빨리 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시장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민적으로 큰 실망을 줬던 이런 행동을 했던 이 전 의원이 있었던 당으로서 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분을 공천했는지, 왜 제대로 공천 시스템이 안 돌아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저는 아까 장희찬 평론가 얘기했듯이 나중에라도 나갔지만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탈당했던 사람이 또 몇 년 지나 다시 공천받겠다고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 아예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서 이런 잘못된 행동했던 사람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계속 또 들어와서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의힘이 전복민 의원의 문제를 잘 정리하는 과정에 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간다고 하면 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된 내용, 법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겸허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도 두 분께서 공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